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토픽은 민주주의의 10대 원칙, 다시 기본으로 라는 그런 토픽의 강의인데요. 요즘 국내 정세에도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상당히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하고 열변을 토하고 또 심각한 그런 의견에 대립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오늘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국내의 헌법에 관한 그런 책자도 많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민주주의 10대 원칙 그중에도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본 민주주의의 10대 Top 10 Principles 원칙들을 다시 민주주의 기본을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저에 관한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민주주의 10대 원칙, 미국 연방 헌법의 경우입니다. 다시 기본으로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는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거의 결정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개의 기본 연설문이자 문서가 있습니다. 근현대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의 프랑스 대혁명을 포함해서 또 나중에 소수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포함해서 근현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4대 그 연설과 그 문서들은 첫 번째로 1776년 지금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는 7월 4일 서명이 된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미국 독립선언서입니다. 3대 대통령 타마스 제퍼슨에 의해서 기초가 되었던 그러한 문서이자 선언문이죠. 그 다음에 1787년에 그래서 1789년에 실효를 발휘하기 시작했던 87년에 쓰여지고 그 다음에 미국의 13개 중에 3분의 2인 9개 주에 의해서 비준이 되어서 그 헌법의 위력을 갖게 된 것이죠.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합중국의 헌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The Gettysburg Address 1863년 11월 19일에 있었던 에이브람 링컨 16대 대통령의 아주 유명한 1861년부터 65년 4년간의 그 피비린내 나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무엇을 뜻하는가? 더 견고한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또 국민을 위한 정부 또는 통치를 다시 한번 미국을 움직이는, 미국을 이끌어가는, 미국이 운영되는 최고의 가치이자 그 기준으로 확인을 했던 유명한 연설입니다. 그리고 1963년 소수 인종의 인권을 넘어서서 정치적인, 법적인, 헌법적인 다양성의 존중, 더 나아가면은 경제적인 민주주의까지 포함해서 외쳤던 Dr. Martin Luther King Jr.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speech 한여름에 63년에 8월 28일에 있었던 연설문입니다. 이것들 네 연설과 그 문서에 관한 별도의 강의가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로 미국 헌법인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 보시면 이제 We the People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미국 헌법을 시작하는 소위 preamble, 그 법령의 취지, 가장 기본되는 정신을 갖다가 요약한 앞에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헌법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이죠. 이것이 바로 We the People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미국 헌법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의 그런 어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법에 들어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커다란 훌륭한 10개의 정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검토해 보는데요. 바로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그중에도 이 헌법보다 좀 앞서갔던 그 미국 독립선언서의 원본, 지금 남아있는 굉장히 희귀한 원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공개된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경우입니다. 저 또한 언론계의 그 친구의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고 뜻하지 않은 그런 이런 공공에게 보여지는 아주 이것이 뭐 자주 보여지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런 이벤트가 제가 살고 있던 그 도시에서 벌어져서 지금 한번 구경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카메라를 들고 달려가서 저 또한 보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던 그런 경우인데요. 요 한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또 이 부부가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어떤 것인지를 간단하게 아주 어린 그런 아이들이지만은 기본적인 그런 쉬운 언어로 기본적인 정신을 설명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감동 깊은 부부였어요. 자, 미국 헌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We the people, 이것이 바로 popular sovereignty, 국민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We the people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즉 a more perfect union, 더 나은 유년, 단합된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부를 구성을 하고 운영할 것을 헌법을 제정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government, 정부 또는 통치, 통치는 좀 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고 정부는 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러한 많은 경우에는 또 보통 명사 앞에 어가 붙거나 s가 붙을 수 있는 그러한 명사로 흔히 사용됩니다. 이 government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즉 the will of the people, 국민들의 사람들의 의지, 의사, 의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 정통성은 피통치자들, 즉 국민들의 consent, 그 동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앞의 정치의 세계적인 거의 기본 틀이었던 monarchy, 왕권 체제와 다른 이제는 democracy, demo,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이고 acracy 하면 그 정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통치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 국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 체제, 왕이 주권을 가진 그 전에 마누키와는 전혀 유전자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이런 American Revolution 그리고 이후에 머지않아서 The French Revolution, 프랑스 대혁명이 다가오는 것이죠.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derives from the people. 통치라고 하는 것, 정부라고 하는 것의 권한은 derives from 어디에서부터 돌에 응? 유출이 된다, 시작이 된다, 기원한다, 연유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국민들에 의해 그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And its legitimacy, 그의 정통성은 is rooted in the consent of the governed. 그렇게 정부의 작동을 받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 합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기본 정신입니다. 이 표현, 이 정신의 가장 그 구체적인 그 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방 헌법의 preamble, 전문에 표현되어 있는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do ordain, 무엇을 규정하고 의무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신이 무엇을 정한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가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이러한 헌법을 우리가 수립을 제정을 한다 이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ule of law입니다. 국민주권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민주주의의 그런 정신이라고 볼 수 있죠. 개인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rule of law,
법이 통치한다. 요 law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에 의한 통치다. 법은 대통령과 모든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법에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된다. fairly, impartially, equally, consistently 이런 식의 영어를 통해서 이해가 되고 표현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이 정신의 근거는 연방헌법 Article 6, 6조 Clause 2 이 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Supremacy Clause라고 하는 것인데요. 최상위의 그러한 개념을 설정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The supreme law of the land. 이 땅의, 국가의, 이 나라의 가장 최상의, 가장 높은 그런 법이 바로 헌법이다. 또는 연방법이다. 또는 이따금씩 조약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연방헌법 그리고 Article 2, 2조, Section 4, 4절입니다. 여기에는 법안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부통령, 모든 공무원의 탄핵을 어떤 경우에 탄핵이 되고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직자의, 특히 대통령의 행정수반의 abuse of power, 권력의 남용이랄지 오용, 그리고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과정 절차 적용 수사 이런 거의 방해입니다. abuse of power, obstruction of justice. 이렇게 닉슨 대통령의 탄핵 직전까지 갔던 그런 경우에 가장 극적으로 연구가 되고 사법 대법원 가지고 관련되는 그러한 커다란 미국의 아주 정치사상 뭐 극적인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1972년에서 74년에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inequality of the law 법의 불평등한 적용이나 판결, 수사 이런 것들은 이 rule of law 법의 통치라고 하는 개념에 모순이 되고 그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법의 일탈, 비정상적인 행사라고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의 통치는 법이 통치한다, 인간이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법의 통치라고 하는 이 규칙 그리고 어떤 룰에 인간이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는 승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평화적인 권력이양 내가 임기가 끝났는데 못 가고 나는 안 가. 이거 다 내 거야. 버틴다면은 민주주의가 그냥 굉장한 그 위협을 받게 되겠죠. 흔들리게 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 또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또 민주주의는 어마어마한 사상의 집합만이 아니라 사소한 규칙들과 합의의 또 총체의 모습입니다. 그 후자를 우리가 빠르고 인식하지 않고서는 전자가 지탱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거 결과에 승복하고 내가 임기가 나의 주어진 일시적인 국민의 권한이 다했을 때 스스로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한다는 것. 너무도 중요한 그러한 헌법적인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consider your defeat, 당신이 패배했을 때는 패배를 인정을 한다. with dignity, 존엄 있게, 당당하게 자기의 패배를 승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에게 곧바로 축하의 메시지도 전하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자기의 패배를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separation of powers. 여기 power는 각 부서가 가진 구체적인 그렇게 나눠져 있는 영역의 좀 개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S가 붙은 그런 경우입니다. 권력, 삼권 분립인데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서로가 독립적이면서도 abuse of power, 권력의 남용을 예방하고 어느 한 부에 의한 그리고 checks and balances, 권력을 나눴는데
이것이 완전히 여기는 여기까지 행정부, 여기는 여기까지 사법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입법부가 딱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어떤 기업, 통비업학계처럼 어디선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공유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 나갈 때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어긋날 때는 거기에 견제, 체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그 안에 또 설치하는 것이죠. 근거는 연방헌법 아티클 1, 2 and 3 광범위하게 들어 있습니다. 입법부, Congress, 소위 the legislature라고 하는 부분, 사법부, the judiciary인데요. 수프림 코트하고 그 연방 고등법원이라 할까요? 그 항소심을 올리는 appellate court 그리고 district court 지방법원이랄까? district 영어로는 구역 법원인데요. 이러한 사법부와 그리고 행정부 대통령이 그 행정부 executive의 최고의 chief죠. 이러한 부서들을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Article 1, 2, 3. 지금 이 3부의 권력의 분리와 또 이것이 서로 맞물려 있는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legislature, congress가 있죠. 연방에는 입법부입니다. 왼쪽에 executive, 행정부이고요. 오른쪽에 judiciary, 사법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judiciary를 중심으로 보시면 executive, 연방의 대통령이 judiciary 세 그 레벨의 district, appellate, supreme court의 모든 저지와 US 수프림 코트의 경우에는 또 저지 판사를 justice라고 부릅니다. 모든 저지와 justice를 이 executive의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명을 legislature가 적절한 인물이 아니다. 법률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임명을 갖다가 legislature가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그 사법부에 대한 양쪽의 사법이라고 한 영역에 executive 행정부와 legislature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맞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사법부만의 100% 독자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legislature에서 법을 정하면은 그 법에 대해서 사법부가 또 그 법은 위헌입니다라고 여기는 룰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행정부의 행정명령이나 집행 방식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사법부에서 주디시아리에서 해석을 내려서 그 행정부의 그 행정행위를 정부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디시아리가 이번엔 또 레지슬레이처와 익세큐티브의 영향력과 견제의 그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들의 free and fair elections,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할 그것을 누릴 권리입니다. 불공정한 영역이나 위협이 없이 부정이 없는 그런 regular, 정기적이고 transparent, 투명하고 competitive, 경쟁적인 선거를 누릴 자기가 참여하고 그런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상원의원 US Senator의 경우에는 헌법의 Article 1, Section 3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회에서 2명을 선출합니다. 임기 6년이에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헌법 개정에 의해서 17조 개정입니다. 1913년에 국민이 직접 US Senators, 연방 상원의원을 선출하는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오는 것이죠. 1913년에 있었던 헌법 개정 Constitutional Amendment의 17조입니다. 17th Amendment이죠. 상원의원의 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그러한 헌법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선거는 하원의원은 Congressman, Congresswoman, Congressperson 이렇게도 흔히 표현되지만은 House Representatives라고 대부분 표현하죠. 이분들의 그 선거는 헌법의 Article 1, Section 2
1조 2절에 있습니다. 하원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헌법 개정 조항 15th Amendment 15조에는 1870년에 있었습니다. 투표하는 인종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 요거는 1865년에 그렇게 종식이 되었던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었는데요. 남부주들의 저항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에는 여성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헌법 개정이 있었죠. 19th Amendment 19조 헌법 개정 조항입니다. 그리고 1964년에는 폴 텍스라고 여기서 이 폴은 자기 의견을 행사하거나 뭐 선거에 참여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먹였습니다. 실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의 남부의 흑인에 대해서 너 선거할 거야? 투표에 참여할 거야? 어, 세금 내. 그래서 돈이 없는 흑인들이 그런 차별적인 그런 과세에 의해서 선거를 못하게 되었었는데 그것을 금지하는 연방 헌법 개정이 조항이 24조가 그렇게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1964년에 남부의 흑인들을 이렇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폴 텍스를 철폐하는 투표 세금을 철폐하는 그런 개정 조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1971년에는 투표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그런 헌법 개정 조항 26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개인의 권리와 자유들입니다. 개인의 기본권, 특히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press, 언론의 자유, assembly, 서로 모여서 집회, 시위, 아니면 어떤 연합회 이런 것을 만들 정당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럴 자유, religion, 종교의 자유. 이 근거는 헌법 개정 조항 1조에서 10조까지 다양한 종류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요 1조에서 10조의 그 개정 조항들을 한데 모아서 Bill of Rights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미국형 권리 장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Constitutional Amendments 1조에서 10조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이 당시에 미국의 헌법은 연방 정부의 그런 기관 체제적인 정부가 또 왕 대신에 들어서 갖고 너무 큰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할 거냐 그래서 10개의 그 개정 조항을 아예 달아서 사실상 미국이 출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그런 First Amendment 그다음에 Fourth Amendment가 중요한 것으로 수색과 압수로부터의 보호 그다음에 Fifth and Sixth Amendment에서는 공정한 재판과 형사 절차상의 기본 권리들을 보장한다. 이것은 헌법 Article 1, Section 9, 9절, Clause 2, 2항에서 신체의 자유, 그렇게 어디에 내가 내 몸을 둘 것인가, 위치시킬까, 내 몸을 누가 잡아다가 A에서 B로 이동할 것인가, 누가 나의 신체상의 안전을 훼손할 것인가, 누가 나를 어디에 감금, 구금 시켜 놓을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내 자유를 보장하는 habeas corpus라고 하는 인신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헌법 규정에 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란, 반란, 국가의 또는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급 상황에서는 그러한 뭐 영장 없이 바로 이것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개인이 정부의 또는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는 정부 기관에 의해서 자기의 그런 권리를 행사할 그 권리를 보호하거나 자기가 정부의 권력이나 권한에 의해서 나의 자유를 제약받지 않을 자유. 그것이 바로 liberty이죠. 이런 것들이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민주주의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기본 작동 원리인 것은 올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나 다수결, 그 majority rule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당하게 또는 폭력을 사용해서 또는 다른 어떤 공정치 못한 그러한 과정이나 법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minority, 소수의 rights, 그들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는 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majority rule, 다수결, 다수의 통치입니다. 이번 결정권은 the will of the majority, 다수의 의지, 의견이고 그러나 minority 그룹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미국 헌법 1789년에 출범한 그 옛날에 미국 정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네. Article 1, Section 7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 과정의 다수결 원칙이 기본으로 인정되고 있으면서도 균형이 잡힌 밸런스 그런 정부의 디시전, 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부, 사법부 등의 그 거부권과 기타 견제 방식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앞에 말씀드린 그 separation of powers, 삼권 분립과 checks and balances 이런 것들이 벌써 마이너리티에 대한 마이너리티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부도덕하거나 안전을 해치거나 그런 일이 아닐 때는 마이너리티의 소수이지만은 그들의 의견과 권리를 어떻게 해서 보다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이 majority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minority rights, minority 한 명인데 majority는 지금 6명인가 5명인가 있죠? 네. 이 majority가 룰을 하면서도 minority의 이 right, 그 권한을 보호를 해야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흑인이나 다른 마이너리티에 대해서도 소수이지만 그들의 예를 들면 지금 많이 약화되어 있지만 대학 입학이라든지 정부와 어떤 계약을 할 때 사업자나 비즈니스맨이 마이너리티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든지 그러한 배려, 여성에게 또한 우선적인 지금 역사적으로 소수인종이나 여성들은 많은 경우에 남성과 백인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어떤 희생을 역사적인 희생을 감수해 왔거든요.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평평한 그러한 운동장에 세워놓기 위해서 그런 배려를 했다. 그것이 이제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행정부의 커다란 프로젝트나 정책적인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affirmative, 긍정적인 액션, 행위, 조치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이러한 마이너리티의 의견이나 필요를 존중하는 majority의 결정이다라고 하는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입니다. 정보가 투명하고 accountable,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법은 이래요. 이런 법은 여러분들은 불편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회의원이 들어보겠습니다라든지 그것이 바로 accountable 한 것입니다. responsible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성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고 accountable은 원래 account 이게 은행 계좌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스토리, 사건의 설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출된 공무원, 공공기관들은 정보의 투명하고 누구에게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는 그러한 정책 운영, 정책 수립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헌법의 Article 2, Section 4에 보시면은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정부 관리가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고 misdemeanors 또는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심각성의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권력 남용이든 자기 비리를 수사하는 정부 또 특검이든 정보기관, 법무부의 검사든 그러한 수사를 방해하고 자기 부하 직원에게 가서 증언하지 마 라든지 이런 압력을 넣을 때 그것이 바로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과정의 방해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탄핵을 통해서 impeachment 그 정부 기관이나 관리의 책임성 accountability, transparency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헌법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보겠습니다. 헌법 아티클 1 섹션 5에 또 각 상하원 각각의 자체 규칙을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어떻게 처벌을 받고 디스플린 기강이 잡히고 훈육 뭐 학생이 생활을 잘못해서 학교 생활보호 선생님께 가서 혼인한다 그러면 디스플린 된다고 그러죠. 의원들도 윤리적인 코드를 어기거나 비리가 있거나 뇌물을 받거나 그러면은 그런 여러 가지의 디스플린 법적인 형법적인 물론 처벌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탄핵의 규정도 있고 그런 다른 또 처벌의 조항들이 헌법에 심어져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국민들은 또 participation 자기가 참여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representation은 대표인데요. 제3자 그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대표할 권리가 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 과정의 권리와 정치 참여에 자기가 간접적으로 자기 의사를 자기 필요를 그렇게 표현하는 기회가 보장이 된다. 직접적인 방식이 있고 간접적인 방식이 있죠. 네, 간접적일 때는 자유 선출 대표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헌법 아티클 1 섹션 2에 보면은 하원이 인구 비례대표로 선출된다는 규정이 있고요. 헌법 개정 조항 17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원 의원은 그전에는 주의회에서 간접 선거를 해서 선출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대단히 비민주적이고 옛날에 귀족적인 그러한 분위기다. 그런 민주적인 헌법의 정신이 위배된다 그래서 헌법이 개정이 된 것입니다. 1913년에 그래서 효력을 발휘한 헌법 개정 조항 17조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19조에서는 이제 여성의 그런 정치 과정에 참여, 투표권 보장이고요. 또 1870년과 64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죠. 흑인의 투표권을 헌법적으로 다시 계속 이렇게 거듭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남부 사회에서 흑인들의 정치에 참여를 거지,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폴 텍스 세금을 내야 되는 흑인이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려면 그리고 또 아니면 grandfather clause 할아버지 조항이라고 너 투표하고 싶어? 우리 지금 grandfather clause가 있는데 너 할아버지가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를 증명하라는 서류를 가져와봐. 아 근데 그걸 제시할 수가 없죠. 할아버지가 노예였거나 거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헌법적으로 다시 가능하게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네, 아홉 번째로 equality, before 또는 under the law 양쪽의 표현이 다 쓰입니다. 법 아래의 모든 사람의 평등 또는 법 앞에서의 모든 사람의 평등이라는 개념인데요. 달리 하면은 non-discrimination, 차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인종과 성별과 종교와 사회 경제적인 상태나 지위에 무관하게. 그래서 헌법 개정 조항 14조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equal protection of the laws라는 문구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자체가 1787년, 89년에 시작을 했을 때 이 이퀄리티가 이미 여러 군데 그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게 왜 또 개정 조항으로 나오냐 하면 흑인들의 기본 헌법적인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법을 개정해서 14번째의 개정 조항을 만든 것이죠. 네, 그리고 inequality under the law 또는 before the law 법 앞에의 불평등이라고 한다면은 법의 적용, 수사, 처벌 모든 것을 포함해서 불평등할 때 사법과정 전체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위헌적인 그러한 정부의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공직자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위헌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요즘 국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통령의 신분 또는 에 적절한 또는 대통령에게 기본적인 예우를 갖춘 그런 사법 과정 또는 적용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미국의 헌법에서는 그것은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나요? 그거는 그 사법과 그리고 정치적인 과정의 어떤 타협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분이 대통령이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법의 수사라든지 이런 과정에 이 사람 대통령 그거는 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런 원칙이 바로 내가 그 대통령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것은 바로 평등한 그러한 적용을 사람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Political pluralism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plural, 다수의 정치적인 다원주의입니다. 정치 견해나 정당 그룹 이런 것을 형성한다든지 또는 언론에서 무슨 견해를 밝힌다든지 수많은 그러한 장소와 때와 매체들과 그룹들과 이런 데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vibrant 아주 활력이 넘치고 competitive political environment 아주 경쟁적인 정치 환경을 헌법으로 보장한다는 것이죠. 헌법 개정 조항 1조에는 바로 그런 개인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집회를 통해서 모여서 또 의견을 발표하는 정당 그룹 형성이나 활동 또 그런 의견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이동, 집회 이런 것이 보장이 되고 있죠. 그리고 헌법의 아티클 1 섹션 8절에 보시면은 한글에서에게 interstate commerce 주간에 미국에는 지금은 그 당시에는 최초에는 13개죠. 지금은 50개 주에 A라는 주에서 B라는 주로 트럭이 이동하거나 범죄가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연방법의 jurisdiction이라고 법의 관할 아래 들어갑니다. 그 주간에 주들 간의 비즈니스 행위, 그러한 활동, 상업 활동과 정치 커뮤니케이션, 주를 넘어가는 그런 정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규제하기도 하고 증진하기 위한 그러한 법이 카머스 클로즈라고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은 USPS, 미국 우정국, 포스털 서비스입니다. 그것을 설립을 해서 사람들의 의견에 원활하고 신속한 그러한 소통을 증진을 시킨다든지 아티클 1 섹션 8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티클 1 섹션 3에 보면은 상원의원이 각 주에서 2명이 선출이 됩니다. 상원이 큰 주에서도 2명, 조그만 주, 로드아일랜드나 델러웨어 이렇게 아주 작은 주에는 차로 뭐 쑥 가면은 오래 안 걸려요. 근데 뭐 동서남북으로 어떤 때는 길고 짧고 하는 게 있죠. 한쪽 방향으로 1시간이 훨씬 안 걸리는 그런 주들인 그런 경우이죠. 그런데 왜 조그만 주도 2명인데 큰 주도 2명이냐? 인구가 작은 주는 큰 주의 정치 경제적인 이익에 제물로 희생이 되고 입을 열지 못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주가 상원의원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 합중국이 1789년에 시작될 때 이미 소수에 대한 그런 보호, 그것이 바로 다양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자원주의에 귀를 기울였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헌법의 Bill of Rights 아까 말씀드린 데는 1조항에서 10조항 개정 조항에서는 그런 다수의 총치로부터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는 individual citizen에 대한 보호 장치가 거기 심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네. 다수와 소수의 조화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지. 우리가 50.00001 당신네들은 49점 점점점점점 9 그래서 우리가 다수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비민주적인 발상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처음에 왕권을 규제했던
그때는 뭐 민주주의라서 국민들이 규제한 게 아니라 귀족들이 왕권을 손에 몰고 왕권을 지향을 했던 영국의 1215년에 매그나 카타라고 하는 마그나 카르타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가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 발자국으로 되게 정치학자나 그런 정치 역사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매그나 카타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8세기가 넘게 걸린 시간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어느 사회, 어느 국가도 완벽한 민주주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 또한 근현대에서 가장 오래된 워킹 컨스티튜션, 아직도 그대로 작동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는 입헌 그런 민주주의 체제인데 오늘날에도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 9/11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강의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민주주의는 그래서 어느 사회나 정도의 차이지 연약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진화, 후퇴, 발전 이것을 계속하면서 인행형의 상태, 변화 속에 있는 것이죠. 때로는 better, 좀 더 나아지고, 때로는 또 worse, 후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또 9/11 테러를 당해서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 압수수색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들이 영장을 가지고 입증을 하고 했던 행위가 그 9/11의 Patriot Act 2001년에 그것 때문에 시민이 나는 잘못이 없다. 나의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이 burden of proof, 자기의 그 증명의 의무가 시민 쪽으로 옮겨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민권법만 보자면 그거는 100년에서 200년의 미국의 후퇴입니다. 9/11이. 그래서 때로는 이런 진행이 순조롭게 앞으로만 가는 진행은 아니고 그렇게 때로는 후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도 여러 번의 그런 그 현대 정치사를 보면은 제가 뭐 한국 정치사의 전문인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굉장히 많은 격변의 시대가 있고 또 많은 그런 기대와 발전적인 긍정적인 모습이 때가 있고 때로는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또 후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오늘날 한국은 굉장히 커다란 정치적인 시련을 어느 편이 입장의 사람이든 그다지 마음 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시련이 하임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은 우리는 뭐 커다란 욕심을 갖기에는 민주주의 역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매우 짧은 그런 역사이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빠른 발전을 한강의 그런 경제적인 이적처럼 상당히 빠른 또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가 갈 때 로드 블락 또는 스피드 범프, 예, 과속 방지턱 또는 앞에 그런 방해물이 있듯이 오늘 시련을 겪고 있는데요. 이 시련을 통해서 보라 미국의 헌법이 얘기했던 a more perfect union, 더 나은 그런 민주적이고 강한 그런 유대가 하나로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그 헌법의 목적이라면 우리 또한 그러한 더 나은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 그리고 더 강한 stronger democracy, 더 강한 민주주의 체제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자 시험장이자 또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긍정적인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의견에 귀담아 들으면서 더 나은, 더 단합된 공동체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깊이 다시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